슬프 우자예요. 슬프. 자, 우리 많이 슬프잖아요. 우리가 왜 슬퍼요? 우는 이제 쌓일 우자, 쌓여 있다. 그래서 어디에 쌓여 있어요? 우울이 어디에 쌓여 있어? 내 마음에 쌓여 있죠. 내 마음에. 왜 우울해요? 그렇지, 내 뜻대로 다 안 되지. 자, 내 뜻대로 안 돼, 내 뜻대로. 자, 그러면 내 뜻이 많으면은 무조건 슬퍼지겠죠. 봐봐요, 우리 이준호 사장님 같은 경우는 나는 일조를 가지고 있어야 행복해. 나는 일조를 가지고 싶을 거야. 그러면은 평생 일조를 할 수 있어 없어? 일조를 모을 수 있어 없어? 못해. 그러면 그렇지 못하지. 그러면은 평생 지금 뭐 하고 있어 이제? 우울해진 거지 지금. 그죠? 그러니까 내 뜻이, 그러니까 내 탐진치, 내가 찾고 구하는 그런 마음들, 내 뜻이라는 건 뭐냐면은 찾고 구하, 내가 욕심내고 있는 거야. 욕심내고, 찾고, 구하고, 이 말은 뭐예요? 무언가에 집착을 하고, 이러니까 어때요? 집착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분노. 왜?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상대가 인정이 안 되고,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어리석어. 비우지 못해. 탐진치가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게 돼요? 집착이 강해지죠. 나에 대한 집착이. 그 집착이 강해지면 강해진 만큼 어떻게 돼요? 슬픔이. 그러니까 집착이란 말은 뭐예요? 이제 여기 아까 배웠잖아요. 아상. 우상, 아상, 상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상이 강해지는 사람은 자기 만족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없는 것만큼이 어떻게 돼? 항상 그게 슬픔으로 오고 불행으로 오고 지옥으로 오고. 그러니까 그게 다 어디에 쌓여 있어? 내 마음에 쌓여 있어. 그래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일단은 병이 아니고 습관이다. 어떤 마음? 객체 마음으로만 살려가는 거예요. 비우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탐진치 계속 쌓아가려고 하고 집착하고 이런 거. 그래서 습관이기 때문에 바꾸면은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의 해결법은 이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습관. 그럼 습관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오늘 이제 주제죠. 자, 그래서 우울증은 양방에서는 어떻게 돼요? 항정신과 약을 주고 막 재우고 진정시켜주고, 그죠? 그러니까 멍하고 막 하루 내내 재우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치료법이 아니죠. 그 다음에 기쁘게 해주는 약이 있어. 이게 막 분비물, 뭐 세로토닌이라든가 뭐 이걸 막 분비하게 하는 그 약, 이게 세로토닌을 주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 다음에 항우울증 약을 주기도 하고. 이게 항정신과 약을 주니까 이제 사람들이 완전히 멍하고 막 뇌까지 다 죽여놓으니까 어떻게 돼? 하고 전혀 생각이 없, 자기 생각이 없는 거죠. 멍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뭐의 문제예요? 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뭘로 치료해야 돼? 마음으로 치료해야 되지. 약으로 치료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마음으로 치료하는 거죠.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니까 누가 풀 수 있어? 내 마음을 만든 사람은 누구니까? 내가 만들었잖아요.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는 의사와 상담사가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어때요? 환자 스스로가 직접 벗어날 수 있게 조건을 만들어주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환자 스스로, 의사가 치료하는 게 아니라 환자 스스로 마음속에 계속 쌓아놓은 우울을 소통이 되고 아니면 소통이 안 됐던 것을 소통되지 않고 혼자 했던 것을 갖다가 계속 쌓아놨던 것을 갖다가 어떻게 스스로 풀게 만드는 거예요. 쌓아놓은 거예요. 쌓아놓은 것을 어떻게 돼요? 소통이 안 돼서 쌓아놓은 것을 어떻게 풀어내는 거죠. 풀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환자 스스로 소통을 하게 하면 되는 거죠. 쌓아놓은 것을 해탈하면 되는 거죠. 없애면 되는 거죠. 요겁니다. 그래서 1단계 치료는 스스로 1단계 치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1단계 치료. 그 다음에 2단계는 간단하게 우리의 이제 탐지 채탈법을 이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초반부터 탐지 채탈해 하십시오, 참여하십시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울해가지고 피해 의식이 있고 막 죄의식이 쌓이고 자존감이 낮아. 나는 진짜 뭐 쓸데도 없는 사람이야 하면서 막 그렇게 우울해 있는 사람한테 참여를 하라고 하면은 니 탓이니까 참여를 하면 하겠어요? 더 우울해하고 더 안 돼. 죄의식 더 커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쌓인 거. 이 댐에 가득 차 있는 것을 갖다 어떻게 돼? 품어내고 나서 품어내야 돼. 품어내서 폭발시킨 다음에 없앤 다음에 어때요?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럼 계속 이렇게 우울하게 살 거예요? 아니요. 저 행복하게 살고 있고 자 그럼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은 자 탐지 채탁법을 합시다. 이게 이제 2단계. 3단계 완벽하게 하는 것은 무념무상이 들어가면은 아무 생각도 없고 상도 없는 단계잖아요. 나는 마음이 없는 단계. 그러니까 무념무상에서는 완전하게 우울증에서 극복이 된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지금 힘든 우울증은 여기서 해결이 돼요. 정상인 사람처럼 살 수가 있어. 여기까지. 그래서 또 스트레스 받고 하면은 또 우울증 올 거 아니에요? 그래도 자기의 한번 해결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경험이 있죠. 해결한 경험이.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해서 없앨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완전하게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그래도 조금 왔다 정상인처럼 왔다 갔다 이게 하죠. 그런데 완전한 해결은 2단계와 3단계 탐지 채탈 무념무상의 단계까지 들어가면은 우울증에서 100% 해결이 되고 이때부터는 어때요? 다른 사람들과 상담도 가능해요. 치료까지. 상담 치료까지 이쪽으로 할 수가 있어요. 왜? 자기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기 경험이 한 걸 갖다 절대 남들이 못 갖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에서 극복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자유롭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일단 오늘 주제는 핵심입니다. 자, 우울증은 누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뭘로? 마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마음을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 나랑 대체 내 중심으로만 나밖에 모르는 마음만 그것만 있으니까 누가 채워줘 안 채워줘? 안 채워주죠. 나밖에 모르는 마음. 그러니까 나하고 상대 소통이 안 되잖아.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이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되다 보면은 자 우울증이 되면은 이제 마음만 병이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몸에도 증상이 나타나죠. 여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몸에 나타나는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요. 기운이 없고 나른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 다음에 이게 왜 그러냐? 모든 아까 마음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온 몸에 에너지를 돌게 해주잖아요. 에너지. 그죠? 몸의 기운이 자체가 싹 빠져버려. 그 다음에 그 말을 했었죠. 나쁜 놈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에 물의 세포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네이버 쳐보시면은 좋은 말을 할 때 세포가 물세포가 물의 분자가 바뀌고 좋게 바뀌고 아름답게 바뀌고 나쁜 놈, 악마 이런 말을 하는 순간에 어때요? 모든 그 물의 세포가 나쁘게 아주 막 무서운 모습으로 변하는 걸 그 사진 찍는 거 있어요. 전자사진, 전자미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순간에 모든 내 마음의 그 기운에 의해서 기운이 다 달라질 것이고, 그 다음에 나를 구성하는 모든 세포가 분자가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나를 공격하는 입자로 바뀔 거예요. 그 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 뇌사 상태가 되죠.
뇌의 산소 공급도 안 되고 뇌의 물질 생성도 안 돼. 생성 물질이 다 달라져요. 조건이 달라지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울증이 오래 되다 보면은 정신적인 문제부터 육체적인 문제부터 다 나타나서 이제 고형화되고 이게 암도 되기도 하고 뭐 별별 습관도 다 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마음으로만 우울하지만은 이게 몸의 증상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게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때요? 이제 개인 기피증, 사회 부정음,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그냥 옥상에서 떨어지는 거잖아. 여러분 옥상에서 떨어지려고 했을 때 무서워서 못 올라가요. 거기 10층 그 난간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못 올라가. 쳐다보게 돼도 무서운데. 뭐 건물 아주 높은 데 거기서 떨어지잖아. 그게 마지막 단계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거 다 됐죠? 뭐 찍으시고. 그래서 이제 우울증을 이제 1단계 이게 치료. 우울증은 이게 자생으로 봐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뭐 트라우마 같은 건 외상으로 봐야 되고, 그렇게. 다 이제 다. 응? 다. 외상, 트라우마, 자기가 만든 것도 있고, 뭐 외상으로 인해서도 그렇고, 다 모든 거 다. 중독도 이제 나중에 이제 다 이걸로. 근데 이제 중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걸리죠. 왜 그러냐면은 그는 이미 뇌세포를 바꿔버렸잖아요. 뭐가 중독이 됐다. 그럼 뇌세포가 완전 중독이 된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술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나을 지적이야. 술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약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마약 한번 중독되면은 거기 뇌를 변화시켜 버리고 뇌 세포를.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계속 그거를 요구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마약 중독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펜타닐 한번 중독되면 그걸 끊을 수가 없잖아. 그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이게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객체 마음에 중독이 되잖아요. 객체 마음 아까 탐진치 마음에 중독이 되면은 뇌가 바뀌어져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참여하고 없애는 순간에 이 뇌의 구조도 바뀌게 돼 있어요. 이게 중독하고 똑같아요. 우울증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탐진치 마음도 이게 우울증이 왜 생겼냐면은 내가 해결하지 못한 탐진치야. 집착이야. 이게 너무 강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근데 이제 환자한테는 탐진치가 너무 강해, 집착이 너무 강해. 이러면은 환자한테 제어 안 돼요. 일단 이거는 알고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입장이니까 상담하고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보조사라고 생각을 해주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 한의사, 치료하는 의사라고 이제 입장에서 이제 상담을 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풀어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중에 이제 공부가 되면은 우울증 이야기를 해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그래도 해보자는 거죠. 저는 이제 많이 치료를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는 더 자신 있게 이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진치와 집착이 강하고 지워갖고 이제 봅시다. 그래서 처음에는 야 너 이 탐진치가 많아, 너 참여해야 돼 이런 말을 하면 절대 안 돼요. 일단 제일 처음에 이제 우울증 환자가 올 거고 이제 A라는 사람이 이제 뭐 상담자가 될 수 있고 보조자가 될 수 있고 들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의사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여러분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우울증 환자가 이제 왔어. 그러면 처음에 인사를 하고 어떻게 해야 이제 일단은 계속 잘 들어주려고 노력해요. 자, 들어주려고 노력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어때요? 그 사람이 나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할까요? 먼저 신뢰가 필요하지. 신뢰.
근데 처음부터 신뢰를 못 얻으면 어떻게 돼? 계속 접촉을 많이 해서 관계를 맞아야 돼. 관계. 왜? 마음을 열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 어때요? 인사, 안녕하세요. 그래서 한때 얼굴 자체가 어때? 미소를 띄고 눈도 아이 컨택도 하고 그렇게.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러면 신체 접촉을 해서는 돼 안 돼? 안 돼. 왜냐면 또 여자분 같은 경우 우울증 많은데 신체 접촉을 하면 거부감 상당히 많아요. 한번 그게 하면 이제 이 사람은 치유할 수 있다 없다? 상당히 안 돼. 그러니까 신체 접촉이라든가 그 다음에 처음 한번 이게 중요해. 처음에 이걸 락보라 그래. 락보. 신뢰관계. 이게 우울증 환자가 나를 믿는 거야. 의지하는 거야. 이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 이건 사생활이잖아요. 우울증 같은 경우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슬픔을 내 마음속에 계속 쌓아놓고 이걸 누구하고 소통하기 싫고 부끄럽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계속 감추고 나만 그냥 끄집어내서 고통만 이루고 있는 거거든. 이게 부정적 마음이 그냥 쌓여 있는 거거든. 근데 요걸 갖다가 이 사람하고 나중에 이야기를 해서 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케어가 안 되잖아. 락보가 생성이 안 되고 이게 중요해요. 락보. 신뢰. 그래서 A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먼저 미소, 아이 컨택, 그 다음에 말을 많이 하면 안 돼. 들어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만약 질문 안 하면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야기를 하게 만들려고 하면은 자 오늘 누구 만났어요? 누구랑 만나서 뭐 했어요? 이런 식으로 우울증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말고 주변 이야기를 하게 만들어. 오늘 누구랑 만나서 뭐 하고 있었어요? 이제 이제 그걸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밥을 먹었는데 뭐 먹었어요? 뭐 이렇게 해서 그걸 이 우울증하고 관련 없는 이야기. 절대 우울증을 급하게 먹지 마요. 우울증을 해결하겠다고 하지 말고 우울증이라는 걸 아예 지워버리고 이 사람의 일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했어요? 그래서 운동을 했어요. 무슨 운동했어요? 뭐 해서 운동할 때 어땠어요? 뭐 이런 것만 이야기를 하게 만들어.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자 하루 반복을 해요. 하루 30분 정도를 이야기를 하게 만들어. 요거하고 관계없이 뭐 너 뭐 잘났다 뭐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오늘 어땠어요? 오늘 누구 만났어요? 오늘은 뭐 먹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 하나 해놓고 계속 이야기를 하게 만들어.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습관화가 돼요. 자, 그러면은 하루에 하고 이틀하고 3일하고 4일하고 하면은 이제 오늘은 누구 친구를 만나는데 이제 그 친구 이야기를 또 계속 해. 그 친구랑은 커피를 마셨고 나는 뭐 카푸치노 뭘 마셨는데 거기에 뭐 하트 모양도 해주는 그게 너무 예뻐. 그런 말 다 들어줘야 돼. 이게 일상생활 소소한 이야기를 다 이렇게 하게 만들어.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더 하려고 해. 그러니까 들어주는 것을 법문으로 해야 돼요. 이것을 법문으로 삼고, 자, 아까 질문할 때도 어때요? 일상적인 걸 가지고 이야기를 혼자 많이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그러면은 뭐 별별 이야기 다 나와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뭘 해줘? 우리가 치임새를 넣어주면 돼. 치임새. 치임새라는 게 뭐예요? 얼씨 좋다 뭐 이런 거잖아요. 또 보면 아이고 고생했네요. 아이고 이렇게 박수만 쳐주고 그러니까 뭐냐면 인정을 하는 거야. 서로 인정을 하니까 아 이 사람은 내 말을 들어주는구나 생각을 해야 하는 거야. 내 말을 들어주는구나. 어이구 고생했네. 그래 그거 맛있죠 그것도 그거 먹은 거 이야기하니까 그거 맛있죠. 일상생활 그냥 우울증하고 관련 없는 걸 그냥 그거 맛있죠. 맛있어. 나도 그거 먹으면 진짜 먹고 싶었는데 어땠어요? 그거 맛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어때? 서로 인정을 받게 돼.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우울증 환자가 인정을 하게 된다. 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과정이 엄청나게 필요한 겁니다.
이 과정만 지나면은 자기 스스로 다 끝나게 돼 있는데 이걸 못 기다려 우리가. 왜? 급한 마음에.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이야기하기 전까지 계속 그 과정을 조건을 만들어주고 그 마음을 만들어줘. 그럼 우울증을 갖고 바로 들어가지 말고 뭘 하고 일상생활에 있는 거. 또 친구랑 누구를 만났다. 누구 이야기를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나이 이제 근데 이게 우울증 환자는 100% 말을 믿지 마요. 자, 우울증 환자는 자기 보호 능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 거짓말을 섞이기도 하고 새로 만들기도 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만들어.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제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해. 예, 처음에 이제 내가 그러니까 자기가 우울했던 것이 만약 그때 뭐 학폭이다, 그럼 학폭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해. 처음에는 그냥 내 마음이 좀 뭐 그래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야기하다가 이제 이게 시작되는 거야.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하고 좀 대화가 좀 되네. 나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생길 거야, 안 생길 거야? 이 사람하고는 소통이 되네. 이 사람은 내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는 거야.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말을 들어와. 그러면은 그때 이제 주변부터 이야기할 겁니다. 주변 상황부터 1단계예요. 주변 상황부터 이제 환자가 이야기하는 거야. 우울증 환자가 그대로 이야기해요. 주변 같은 거. 아무 쓸데없는 것부터 이야기 들어가는 거예요. 겉에서부터 들어가는 거지. 그러다가 하면은 이때 이제 어떻게 해요? 환한 미소로 아이 컨택하면서 또 또 사람한테 자 여기 우리 변선영 씨예요. 그러면 선영이한테 야 너 선영아 내가 아무 나이가 많아도 야 선영아 막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네, 변성현 씨, 네, 무수님 이렇게 존대를 해줘. 무수님 호칭을 무수님 이렇게 고생했네요. 무수님 이렇게 해서 존경을 받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가요. 너무 친하니까 나는 그렇게 하는 거고 이제 원래는 이렇게 봤을 때 호칭을 제대로 해서 존칭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이야기 들어보면 이제 계속 이야기가 이제 본질로 들어가요. 본질로 자기가 이야기를 해. 내 문제는 뭔 때문에 그래요. 아빠하고 엄마하고 이혼해가지고 가정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요거에 대해서 힘들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그랬어요. 고생 많았네요. 그래서 인정을 받기 싶어요. 내가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내가 정말 불쌍한 여자예요. 내가 불쌍한 남자예요. 이걸 인정받고 싶어요. 정말 불쌍하구나. 아이고 고생했네요. 정말 근데 정말 고생했네요.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 하다 보면 이제 계속 들어줘. 들어주다 보면은 이제 환자가 스스로 뭐예요? 한번 울기 시작해요. 울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이 우울증이 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댐에 작은 구멍이 하나 생깁니다. 작은 구멍. 바늘 구멍이 생겼어요. 바늘 구멍이 생겼어요. 바늘 구멍이 생겼으면 이제 이게 크랙이 가기 시작해요. 그럼 물이 조금씩 새기 시작해. 이게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 이틀 지나잖아요. 말을 하면서 자기가 있는 것을 싹 품어내. 이게 토학법이에요. 품어내. 그러다가 어떻게 돼? 폭발합니다. 막 울기 시작해요. 이게 그래서 울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잖아요. 우리가 뭘 볼 때 막 마음에 희열감을 느끼고 막 그러죠. 그러면서 폭발합니다. 이때는 뭐예요? 이 댐이 이제 아까 바늘 구멍에서 물이 조금 나오다 보면 어떻게 돼? 댐이 무너져 버리죠. 그래 안 그래요? 카타르시스. 이렇게 돼요. 이 과정이 그래서 락포를 형성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해요. 이걸 못했을 때는 절대 우리가 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절대 말 안 들어. 우울증은 무조건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하지 말고 일상생활 아무거나 그러니까 대답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아무 우울증 환자여도 응? 밥은 못 먹었어.
너 노래를 뭘 좋아해? 뭐 응? 오늘은 뭐 응? 무슨 책 봤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상생활에 얘가 이제 대화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되도록이면 계속 들어주고 아이고 재밌었겠다 막 이런 식으로 취임새도 넣어주고 이런 과정이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심한 경우는 한 달까지 갈 수도 있어. 그 본문을 들어주는 것이 가장 큰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줄 때 어때요? 조그맣게 메모를 해놔. 그러면은 나중에 대화 내용을 요점만 메모를 해놓으면 메모해 놓거나 기억을 해놓으면 돼요. 기억. 메모하는 게 낫겠죠? 메모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또 막 이야기하다 보면은 옛날 그 친구 말이네요. 뭐 옛날 어디 갔던데 그 커피숍 거기 또 갔어요. 뭐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어때요? 아, 내 말을 잘 경청해주고 이해해주는구나. 나를 이해해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안 해요?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조금씩 자기 이제 그 진짜 본질에 대해서, 우울증의 본질에 대해서 슬슬 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시작합니다. 주변 걸 가지고 본질은 바로 이야기 안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몇 번 거치다 보면 이제 본질로 가. 그러다 보면 이제 본질에 대해서 이제 토해내기 시작하거든요. 대화한다는 것 자체가 토해낸다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울기 시작하면서 바늘구멍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폭발하면서 그 다음에 5번째 살 것 같아요. 그래. 약 이제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몸 상태를 바꿔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뭐 배웠어? 목 마사지 배웠잖아요. 목 마사지. 목 마사지 배우고 이렇게 해서 몸과 마음을 빨리 피로가 덜하면 마음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몸이 편하면은 마음도 편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목을 마사지를 해주고 그래서 목 마사지를 해주고 정신 안정해주는 한약 치료를 해주고 그 다음에 몸에 면역력 올려주고 착제 진액에 고갈도 있네요. 고갈되면 증상이 나타난다. 막 그 정신적인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요걸 치료를 해줍니다. 그 몸이 편하게 하고 마음이 편하게 만들어주는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면서 해주면 되겠죠. 그런 부분은.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정식으로 목 마사지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다음에 침 맞아도 되고 이런 식으로. 또 뭐 이렇게 물리치료 같은 경우도 피로 스트레스 풀어주는 게 있죠. 이 초음파 치료기 이런 거 같은 몸을 많이 풀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보조적으로 하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다 뭘로 풀어요? 마음으로 풀어요. 아까 마음이라는 거 배웠죠? 마음으로 풀어줘요.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어때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울증에서 이제 벗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항상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우울증을 다 갖고 있습니다. 10%도 우울증이잖아요. 그래. 항상 슬플 때가 있잖아요. 항상 기쁘지는 않잖아요. 희노애락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겨낼 만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은 그 면역력을 초과했을 때, 한계를 초과했을 때 그게 몸으로 오고 스트레스로 오고 이게 육체적인 증상까지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겨우 우울증에서 이게 이제 뿜어냈을 뿐이야. 그 다음에는 원래 뭐가 심했어요? 삼진치와 집착이 심해서 항상 삼진치와 집착이 심하니까 항상 내가 우울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울의 원인이잖아요. 슬픔의 원인이잖아요. 그냥 그래요. 삼진치와 집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 것 같아요. 이랬을 때, 그러면은 A씨, A님, 이제 마음을 좀 편하게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해서 삼진치,
마음 공부를 해볼까요? 마음 공부 해볼까요? 더 좋은 이제 행복하게 살아볼까요? 이럴 때 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마음을 지금까지 이제 마음 자체가 달라졌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때 이제 뭘 공부시켜요? 3회 공부를 시킨 겁니다. 1단계 공부. 자, 그럼 부모님부터 참여 한번 해볼게요. 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참여 공부. 1단계 탐진치 해탈. 더 이제 밝아집니다. 마음이 더 밝아져요, 이제. 왜? 그 전에는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돼? 긍정으로 바뀌거든. 보는 눈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돼 있죠. 우리가 선글라스 보고 세상을 볼 때는 어때요? 다 까맣게 보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근데 이런 투명한 안경을 보면 다 보이고, 빨간색 색안경으로 보면 이 세상이 다 빨갛게 보여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세상이 내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참여를 하고 했다라니까 마음이 아름다워져요. 긍정적으로 돼요. 그럼 세상이 밝아진다. 새로운 세상이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2단계 공부까지 다시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은 마음으로 치료할 수가 없어요. 네, 그때 힘들면은 보조적으로 약간 쓰긴 쓰겠지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 질문 있습니까? 그 직장 생활 하는 분이 작년 퇴직을 해가지고 네. 그 어떤 생활의 그 리듬이라든가 이런 게 변화가 왔잖아요. 네. 그런 데서 오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우울증이 생긴다 어쩐다 그러면서 그렇죠. 그런 호소를 하는 사람을 들었는데 네. 그것도 그렇죠. 탐진치하고 관계가 관계가 있어요. 있죠. 자기가 이제 그 욕구 불만이죠, 어떻게 보면. 욕구 불만. 만족하면은 우울증이 안 커지죠. 난 더 일을 하고 싶은데, 뭘 자꾸 내가 돈을 더 좀 벌고 싶은데. 그냥 술 먹고 주사해 있는 사람 우는 사람 그 사람 우울증 있어 우는 건가? 아니죠. 그거는 이제 우울증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다. 근데 우울증은 자기 내일을 다 망가뜨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 막 만취시켜 놓는 거야. 정신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 민대표가 그거 혹시 그런 거 있나? 자기 영향을 몇년 전에 한 4시간 동안 불어불더라고 술 먹고 혹시 그건 우울증이 아닌데 기를 주선 자기 마치 이제 한이 있는 한도 마찬가지야. 한. 그것도 품어내야지. 뭐 그게 마음의 매듭으로 나를 힘들게 했잖아요. 그 마음 매듭을 해결하는 방법이 옛날에 봤잖아요. 이제 이렇게 됐지만은 만약 근데 그거 심각하게 얘기 안 하던데 이게 폭행을 당하거나 이랬을 때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폭행을 당했다. 그러면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상대방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해결할 수 없겠다고 생각을 하잖아. 그게 아니라 아까 뭐였어요? 나를 폭행한 놈을 갖다가 뭘로 스승으로 삼아야 돼. 그래놓고 감사와 축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어. 근데 우리가 회피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미워하고 원망하면은 그 피해의식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분노가 막 쌓여. 분노가 쌓여서 우울로 간 거거든.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막 괜히 오고 이 새끼들 막 하면서 여기 나오고 막 쌓이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때요? 상대방을 그대로 스승으로 삼아. 아까 이야기 첫 시간에 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은 감사와 축원하고 차라리 잘 사세요, 행복하세요 이러면은 그게 없어져요. 누구에게 없어져 버려.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그때는 그걸로 이제 이렇게 아까 터치했잖아요. 아까 학교 폭력으로 해서 폭발시켰어.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그 피해자를 아니 가해자를 갖다가 이제 축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건 알겠죠? T 환자들도 치료가 가능합니까? 네? T 환자들. T? 네. T는 가능하죠. 가능해요? 이것도 이제 탐진치의 마음에 의해서 이게 부서진 거거든. 그럼 여기서 신경 자체를 올가미를 주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신경. 여기서 나오는 신경, 여기 왔다 갔다. 여기서 다 조절해주고, 손발에서 다 조절해주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음 준비. 이게 마음이 굳어지니까 이 목이 굳어지거든. 마음에서. 피곤해서도 우리가 막
경련이 이렇게 경련하고 똑같은 거야. 지금 우리가 피곤하면 눈이 떨리고 그런 거 있잖아. 그것도 다 틱의 일종이에요. 어떻게 보면 널브러면서. 안면적인 이런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그다음 우리가 이렇게 항상 보면 이제 목이 굳어져서 목이 이렇게 이 자세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경직된 걸 풀려고 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이게 보면 일정한 동작을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심해지면 경련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게 같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치료를 경련 따로, 틱 따로, 그다음에 우리 경련 따로 이거 그다음 간질 따로 이게 아니에요. 간질은 더 심해진 거지 이게 뇌파까지 이게 압박을 준 거니까. 이게 치료법은 다 똑같아요. 이제 그걸 강하게 줄 것이냐 약하게 줄 것이냐 그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우울증이 옛날 사람들도 이 병으로 이렇게 발표되고 하는 것들이 근대 의학에서 나온 건가요? 옛날 사람들 옛날도 있었죠. 옛날도 있었는데 정신과 저희도 다 있죠. 그래서 그 옛날에 그 동의보감이라든가 뭐 옛날 서적 중에 다 있죠. 그러니까 우울할 때는 어떤 감정으로 막 서로 오행이 상극하는 관계로 막 어쩔 때는 너무 슬퍼하면은 뭐 어떤 마음을 막 해주고 뭐 그런 마음을 오행으로 상극을 해가지고 치료법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게 쓰고 반대 목화토금수에 맞춰서 그런 거 이제 그런 방법도 있었고 치법도 있었고 별별 방법 다 있었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아까도 말했지만 우울증은 어디서 가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마음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별로 없었다는 거죠. 내가 내 마음을 치료하는 방법. 그러니까 내가 우울증 환자였을 때 내가 내 마음을 직접 치료하게 만든 방법은 지금까지 없어요. 왜냐하면 약을 줘서 억제를 시키거나 지금 봐봐요. 지금 쓰고 있는 자기 스스로 극복할 수 있게 만든 프로그램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우울증이 치료가 안 되고 그렇게 됐던 거예요. 내가 우울증 환자인 내가 내 마음을 풀어서 바꾸어서 이게 습관이잖아요. 우울하게 생각하는 거. 아까 내가 선글라스를 끼고 보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세상이 어둡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 선글라스를 벗어버리면 되는데 선글라스를 못 벗는단 말이에요. 벗게 만드는 게 우리 그래서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에서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치료하게 하는데 그때 어떻게 돼? 일단은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우울증을 뿜어내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조울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 마음을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자, 이게 조울증은 뭐예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아니에요. 비슷한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아니잖아 지금. 내 본래 마음이 아니야. 이미 이게 우울증이 나를 잡아 먹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 이게 우울증이 더 심해지면 그게 조울증이 되는 거야. 어쩔 때는 기뻤다, 어쩔 때는 우울증이 슬펐다가 기뻤다, 슬펐다가 기뻤다 이거거든. 감정의 변화가 어쩔 때는 막 들떠 있고, 어쩔 때는 가라앉고 조울증이에요, 그게. 근데 그거 뭐예요? 내 마음을 본질 원래 봐봐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걸 한번 찍어볼게요. 마음을 한번 딱 보면 원래 내 마음은 이렇게 빛의 마음이었는데, 응? 빛의 마음이었어 이게. 근데 우리가 이게 탐진치 갖고 뭐 갖고 이렇게 하면서 요 마음들이 계속 쌓아가지고 집착도 생기고 무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게 이제 내 탐진치 이게 개체 마음이 이게 아까 요게 이렇게 생겼어. 그럼 요거밖에 없어.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우리가 탐진치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 이게 점점 가리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본래의 마음, 나를 조절할 수 있는 본래 마음의 비율이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들고 있죠.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개체 마음은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러면은 내 본래의 마음, 나를 조절할 수 있는 본래 마음은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나라고 생각하는 마음 자체가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50% 정도면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내 본질의 마음이 20%까지 없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이 나를 조절할 수가 없어. 조울증이 안 좋은 병이에요. 그렇죠. 더 심해지면 좋죠.
이해가시죠? 자기 자신을 조절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광증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제정신이 잃어버려서 막 저기 산 위에 올라가서 노래 부르고 막 자기 보면은 노래 부르고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게 더 심해진 거예요. 광증. 그거는 뭐예요? 미칠 광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때는 자기 본래 요 마음이 없어. 이제 다 잡아 먹어버렸어. 이렇게 잡아 먹어버렸어. 요게 이제 요거밖에 안 남았어. 이거 어떻게 내 마음을 조절할 수 있어요? 요게 못하니까 이제 광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줄 모르잖아요. 막 벗어던지고 여자도 발도 하나도 안 입고 막 돌아다니고 막 그래요. 부끄러운 줄 하나도 몰라. 우울증은 지금 자기 통제력이 있다는 얘기죠. 거기까지는. 이게 통제력이 누구 없을 때는 아까 뛰어내린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아까 우울증이 분노가 더 심하게 쌓이면은 공격력이 더 심해지잖아. 그래 이제 그 광증으로 좀 더 가고 슬픔이 더 쌓이고 하면은 이제 이 우울증에서 아까 대인기피증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지금 우울이 쌓이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슬픔만 쌓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 탐지제의 마음 자체가 같이 쌓일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슬픔이 쌓이겠지만 분노가 같이 쌓여있다는 이게 극과 극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슬프기도 하지만은 내가 피해를 당해서 화가 나잖아요. 이 관계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개체의 마음에서는 어때요? 내 탓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다 상대 탓만 하고 있으니까 이 우울이 더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그 마음에서 벗어나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광증이 더 이제 그런 거잖아요. 과거보다는 현재보다는 미래가 이런 환자들이 더 많이 남아요. 마음이죠.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은 생로병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공포가 있단 말이에요. 공포 때문에 많이. 생로병사. 이런 거. 내가 이거 안 되면 어떻게 되지? 안 되면 어떻게 되지? 이거 항상 다 걱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그때 이 정도 되려고 하면은 내가 많이 없어져야 돼. 그래야 상대방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혜마당에서는 우울증 치료는 3단계 공부를 하시는 분에 한해서 제가 자격을 줄 거예요. 3단계 공부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어요. 상담할 수 있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왜 3단계 정도 공부를 돼야 얘 개체가 내려져야 상대를 인정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상대와 이렇게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에서는 이해를 못 해버리고 소통이 안 돼버려요. 그럼 오히려 이 환자들은 더 힘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치료한다고 와가지고 더 마음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데 자체가 안 오니까 아예 처음부터 3단계 공부를 하시는 분에 한해서 제가 이제 문연무상 다 통과하셨습니다. 3단계 공부하시면서 자 조금 공부해 보시고 그러면 이제 자 이때 해도 되겠습니다 하고 제가 자격을 줄게요. 좀 새로운 내용이죠. 오늘 우울증이 이제 이게 이렇게 치료하는구나. 이 지혜마당에서는 철저하게 치료가 됩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으로 푸는 방법 전혀 방법이 없었다는 생각이 있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